고요한 새벽 악몽에 젖어 눈을 떴다. 몸은 시멘트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가위 눌림, 익숙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희미한 윤곽은 점점 짙어지며 그림자 인형극처럼 방 안을 유영했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텅 비어 있었다. 목이 굳게 막혀 필사적인 외침조차 터져나오지 않았다. 공포는 심장을 짓누르듯 맹렬하게 몰아쳤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스칠 때마다 척추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의 언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잊고 지냈던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는 듯 묵혀둔 기억들이 떠올랐다. 고대의 유물, 심령학, 초자연 현상 파편처럼 흩어진 이미지들이 혼란스럽게 스쳐 지나갔다. 미로 속에 갇힌 듯 진실을 찾아 헤맸다. 그때 형체의 손이 목을 짓눌렀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 순간 형체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오랜 시간 잊혀진 존재의 절규처럼. 다음날 아침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목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젯밤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끔찍한 인연의 끈에 묶인 채 멍자국은 점점 짙어졌다. 마치 고대의 문양처럼 피부 위에 새겨진 저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뺨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흐릿하게 맴돌았다. 나는 서둘러 낡은 노트북을 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면마비, 심령학, 초자연 현상 검색어를 하나씩 입력하며 어젯밤 악몽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섰다. 화면에는 낯선 용어들과 기괴한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위 눌림, 인면, 환각, 심령 트라우마,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정보들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오래전부터 심령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상들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리고 어젯밤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쳐왔다. 수면 마비는 흔한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경험은 단순한 가위 눌림과는 차원이 달랐다. 형체의 차가운 손길, 귓가에 맴돌던 고대의 언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형체의 눈에서 보았던 깊은 슬픔,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혀진 존재가 나에게 보내는 절규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낡은 노쇠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자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품이었다. 할머니는 상자 안에 악령을 봉인하는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낡은 유물 정도로 치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젯밤의 악몽 이후 나는 그 상자에 담긴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망설임 끝에 낡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미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빛바랜 양피지 두루마리와 낡은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기이한 문양으로 가득했고 만지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흘렀다. 나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대의 언어로 쓰여진 글자들은 해독 불가능했지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어젯밤 형체가 속삭였던 언어와 흡사했다. 나는 두루마리를 든 채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대 유적, 심령의식, 그리고 끔찍한 저주.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젯밤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오래된 저주가 깨어나 나를 오가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망치로 머리를 두들기는 듯한 두통이 엄습했다. 펜던트에서 스며나오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몸을 기댔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귓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맴돌았다. 마치 깊은 동굴 속 메아리처럼 낯설고 기괴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숨을 헐떡이며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내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펜던트는 피부처럼 목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펜던트의 문양이 더욱 선명해지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순간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형상들이 꿈틀거렸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뭉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몸은 썩어 문드러진 듯 흉측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환영은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형상들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그들의 차가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굶주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대의 주문인지 저주인지 모를 기괴한 음절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와 연결된 듯 공간 자체가 뒤틀린 듯한 느낌이었다. 몸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투명한 벽에 갇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마른 형체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숨을 죽였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 형체가 누구인지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형체가 칼날을 들어 올렸다.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칼날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귓가에 싸늘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두려움은 잠시 잊혔지만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다. 돕는다. 누가? 왜 나를? 형체는 그림자 속에서 더욱 짙게 모습을 드러냈다. 망토 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너는 선택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쇠붙이가 긁히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 웅장했다. 그 기묘한 울림은 귓속을 파고들어 뇌수를 흔드는 듯했다. 선택, 무엇을 위한 선택이란 말인가? 오래된 굴레를 끊고 잊혀진 진실을 밝혀내자. 형체의 손에 들린 칼날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칼날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차원에서 끌어온 듯 기이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칼날은 내 눈앞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최면에 걸린 듯 나는 그 움직임을 멈출 수 없었다. 고대의 속삭임이 너를 부르고 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라.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서적, 기이한 문양, 핏빛으로 물든 재단,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고대의 주문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마치 내 기억의 일부인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어둠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형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차갑고 딱딱한 감촉의 작은 조각이었다. 이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자 온몸을 짓누르던 무력감이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매끄러운 검은 돌 조각이었다.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 돌 조각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부적처럼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형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더욱 짙어진 어둠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고대의 속삭임, 선택받은 자, 어둠 속의 위험, 모든 것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삭임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돌조각을 쥔 손에 힘이 실렸다.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다. 심장처럼 희미하게 맥동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돌표면의 문양은 무작위적인 선들의 조합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고대의 언어, 잊혀진 의식의 단편을 담고 있는 듯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랐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물러난 듯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검은 돌 조각이 희미하게 빛을 내며 어둠을 밀어내고 희미하게 주변을 밝혔다. 고대의 속삭임. 그 형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의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오래된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알 수 없는 힘이 특정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방을 나섰다. 복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바닥에 길고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대의 영혼들이 내는 신음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홀린 듯 복도를 따라 걸었다. 검은 돌 조각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을 따라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운명에 홀린 나그네처럼 문득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문들과는 달리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어둠 그 자체로 만들어진 듯 음산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본능적으로 그 문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그 문 너머에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짙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다. 안개는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시야를 가렸다. 기침을 하며 손으로 안개를 휘저었지만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뭉개져 있었고 몸은 끔찍하게 비틀려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움직임은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형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형체는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형체의 뭉개진 얼굴이 일그러지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찾았다. 형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얼음 송곳으로 뇌를 꿰뚫는 듯한 섬뜩함. 그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었다. 수천의 절규, 억겁의 고통이 응축된 저주의 파편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수면 마비인가?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뭉개진 형상의 악취, 끈적한 안개의 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형체가 더욱 가까워졌다. 뭉개진 얼굴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텅 빈 눈구멍에서는 심연의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그 어둠은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며 내 영혼을 잠식하려 했다. 찾았다. 드디어 형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다. 더욱 또렷하고 더욱 가까웠다. 마치 내 안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형체의 형상이 일그러지며 흐려지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흩날리던 형체는 곧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낡은 나무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자는 낡고 닳아 있었다. 표면에는 해독할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물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상자에서 뒷걸음질 쳤다. 저 상자 안에 모든 재앙의 근원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저 안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금단의 지식이 혹은 영원히 봉인되어야 할 악몽이. 나는 갈등했다. 상자를 열 것인가? 여기서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저절로 상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천천히 상자에 다가갔다. 손가락이 상자의 낡은 뚜껑에 닿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검은색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멩이를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었던 끔찍한 트라우마, 봉인되었던 공포, 그리고 뒤넘. 나는 비명을 질렀다. 돌멩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몽의 씨앗, 저주의 매개체, 그리고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존재의 흔적이었다.
검은 조약돌을 보는 순간 전신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귓가에는 기이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침잠하는 듯한 느낌. 욕심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정신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몸부림쳤다. 가위 눌림, 숱하게 겪어왔던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한 수면 마비가 아니었다. 쥐놈 그 이름이 뇌리를 꿰뚫으며 망각 속에 묻어두었던 공포가 현실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눈앞에 기이한 형상이 어른거렸다. 어두컴컴한 방 낡은 재단,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기괴한 모습의 인형. 인형의 눈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검은 심연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인형은 서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인면 환각,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환영은 더욱 뚜렷해졌다. 인형의 입이 찢어지듯 벌어지더니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 절망, 그리고 죽음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몸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썼지만 굳어버린 육신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입을 열어 절규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공포만이 온 존재를 잠식했다. 환영 속 인형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녀석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다. 칼날은 섬뜩한 빛을 발하며 나의 심장을 겨냥했다. 심령 트라우마,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쥐놈과의 악연, 잔혹한 의식, 그리고 죽음. 나는 다시금 그날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의 굴레 속에서 나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인형의 칼날이 나의 심장을 꿰뚫기 직전 나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저항했다. 정신을 집중하고 쥐놈이 이름을 부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일 뿐이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되뇌었다. 기적처럼 몸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환영 속 인형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사라져. 환영은 잠시 일렁이더니 인의 자취를 감추었다. 귓가를 맴돌던 끔찍한 소음도 잦아들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허리를 틀고 있었다. 쥐놈 그 이름은 나의 영혼에 깊숙이 각인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는 검은 조약돌을 움켜쥐고 그것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 악몽의 근원을, 이 저주의 매개체를 기필코 없애야만 한다. 고요한 정적. 악몽은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끈적한 그림자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니 식은땀이 축축하게 손바닥을 적셨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쥐놈, 그 이름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듯 잊혀진 공포의 실체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가로 향했다. 새벽의 어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혔다. 검은 조약돌,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다. 악몽의 씨앗이자 저주의 통로였다. 반드시 파괴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내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악령과 저주,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들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악령은 어둠을 먹고 자란다. 빛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 나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뒤져 낡은 성경책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성경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성경을 읽는 동안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불안과 공포는 조금씩 잦아들고 대신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검은 조약돌을 손에 쥐고 다시 한번 그것을 쏘아보았다.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쥐놈이 저주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악몽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조약돌을 든 채 나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자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심해의 해류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였다. 눈앞에는 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낡은 가구들, 삐뚤어진 액자, 바닥에 흩어진 검은 조약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묘한 풍경이었다. 그때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침내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들로 변해갔다. 돌아와 이곳으로. 목소리는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악몽,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 설명할 수 없는 공포들이 뒤섞여 나타났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끊어지고 흐릿한 영상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뒤넘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오르는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이었다. 문득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짙은 어둠만이 시야를 가로막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나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손에 든 성경책을 더욱 굳게 움켜쥐었다. 물러가라 어둠의 존재여.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속삭임은 더욱 거세졌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어둠은 끈적한 액체처럼 나를 휘감으며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경전의 구절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것은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붉은 잔상들이 떠올랐다. 그것들은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끊임없이 타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송곳처럼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문득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속의 한 여인이었다. 창백한 얼굴, 슬픈 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마치 깊은 슬픔에 잠긴 듯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나의 꿈속에 나타나는 것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뒤넘의 저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일까? 그때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목덜미가 아닌 나의 심장을 향해 뻗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일부이니.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 낡고 쉰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였다. 나의 일부라니.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나의 일부라니?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청춘의 열정,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 기억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자 형체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 퀭한 눈, 슬픔으로 가득 찬 표정.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같았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찼으며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내 안에는 잊혀진 기억들이 잠들어 있다. 형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낡고 쉰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그 기억들은 너를 파멸로 이끌 수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파멸과 구원, 그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형체는 그렇게 말하며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어둠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등 뒤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기온이 느껴졌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잊혀진 기억들이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점들이 나타났다. 마치 밤하늘의 별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 생물의 눈 같기도 했다. 점차 커지고 뚜렷해지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엔 흐릿한 이미지 조각이었다. 깨진 거울 파편처럼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집, 낯선 얼굴들, 핏빛 풍경. 점점 깊숙이 침잠할수록 이미지들은 선명해지고 감각은 강렬해졌다. 귓가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백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 혼란스러웠다. 눅눅한 흙냄새, 썩어가는 나무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느껴졌다. 본능적으로인면 환각임을 깨달았다.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감각 경험. 하지만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실제로 그 장소에 존재하는 듯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다.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흐릿하고 불분명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긴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슬픔에 잠긴 눈동자. 그것은 여자였다.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슬픔이 폭발하기 직전 같았다.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휩쌌다. 마치 심연 속에서 손을 뻗어 나를 끌어당기려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자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낡고 쉰 목소리였지만 애절하게 들렸다. 나는 당신의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기억? 여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갑자기 여자의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물속에 잉크가 번지듯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기억해 모든 것을. 여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어둠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여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간 듯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여자가 남긴 말, 기억해 모든 것을. 그 말은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다시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더욱 어두운 곳으로. 그곳에는 여자가 말한 기억들이 잠들어 있었다. 잊혀진 과거의 조각들, 봉인된 상처들, 그리고 심령 트라우마. 나는 그것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심연 속을 헤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맹인처럼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어 나갔다. 여자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기억해 모든 것을. 그 말은 마치 봉인된 문을 여는 주문과 같았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 외면해왔던 고통스러운 진실들이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숙이 어둠의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희미한 잔상만이 떠올랐다. 깨진 요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불완전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풍경처럼 빛바랜 기억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집, 텅 빈 놀이터, 그리고 붉은색으로 얼룩진 손. 점점 더 깊이 침잠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꿈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강렬한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차가운 빗소리,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 그때 강렬한 빛이 어둠을 꿰뚫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빛 속에서 한 줄기 형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나였다. 낡은 옷을 입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아이. 아이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피하듯 뒷걸음질 쳤다. 마치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기억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봉인된 상자처럼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뚜껑이 지금 열리려 하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하며 형상을 빚어갔다. 오래된 필름처럼 끊기고 퇴색된 영상들이 뇌리를 스쳤다. 낡은 목초주택,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두 개의 붉은 점. 그것은 눈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짐승의 눈.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은 땅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짐승은 느릿하지만 멈춤 없이 다가왔다.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숨막히는 정적. 짐승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차마 그 끔찍한 몰골을 볼 수 없었다. 살려줘. 어린아이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희미하고 가냘픈 목소리.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짐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소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간청했다. 언니,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는 혼란에 휩싸였다. 소녀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내게 도움을 구하는가? 그리고 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은 대체 어디인가? 그 순간 격렬한 두통이 덮쳐왔다. 망치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고통. 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빛은 점차 커져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어긋난 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늪에 잠긴 듯 미동조차 없었다. 형체 없는 무거운 존재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눈을 뜨자 희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안정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사람이었을까? 환영이었을까? 싸늘한 기온이 온몸을 휘감았다. 얼음물에 잠긴 듯 온몸의 털이 쭉 펴졌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 섬뜩한 느낌이 엄습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차갑고 끈적한 시선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왔다. 공포에 질린 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안개 속을 헤치며 발이 닿는 대로 맹렬하게 질주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발밑이 꺼져 내렸다. 비명을 지르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추락이었다. 마침내 차가운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잊고 싶었던 끔찍한 악몽, 그리고 한 남자의 싸늘한 눈빛. 그는 누구였을까? 왜 나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문득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 주의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이토록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다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 속으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다. 으스러진 뼈마디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 귓가를 맴도는 기괴한 속삭임. 마치 심연의 저편에서 끌어올려진 듯 온 세상이 낯설고 불안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을 뜨자 칠흑 같은 어둠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희미하게 감지되는 것은 싸늘한 냉기와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뿐. 이곳은 어디인가? 왜 나는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가? 머릿속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파편들로 가득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뒤틀린 형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행복했던 순간들, 끔찍했던 악몽들, 그리고 주의남.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뇌리를 강타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억눌렸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주의남, 그것은 저주인가?
아니면 잊혀진 과거의 그림자인가? 문득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였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그리고 온몸을 휘감은 검은 그림자. 그것은 마치 죽음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잠식하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그것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귓가에는 섬뜩한 속삭임이 더욱 짙게 울려 퍼졌다. 주인암, 주인암, 주인암. 그것은 나의 과거인가? 아니면 미래인가? 나는 과연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과 공포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 속으로. 차가운 기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뒤의 남의 형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텅 빈 눈동자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기뻤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기억,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에 투영된 듯 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나를 따라왔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공포를 증폭시키는 듯 했다.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이름, 나의 죄, 나의 고통을 읊조리는 저주였다. 돌아와. 그것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는 낡은 무덤에서 썩은 손이 뻗어 나오는 듯 섬뜩했다. 나는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기억 속 깊은 곳, 억압된 트라우마의 잔재, 혹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미지의 영역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눈앞의 형상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창백한 피부는 밀랍 인형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으며 텅 빈 눈은 빛을 완전히 흡수하여 그 안에 갇힌 자의 영혼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존재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발이 닿는 대로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처럼 언제나 나의 뒤를 쫓아왔다. 뒤에 남 그것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였다. 나는 영원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주원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몸부림쳤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돌아와. 낡은 새못이 뇌를 꿰뚫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눌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깊은 바닷속에 잠긴 난파선의 잔해처럼 어렴풋하고 불완전한 형상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낡은 목조 가옥, 퀴퀴한 곰팡이 냄새,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형체 없는 존재. 환각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인면 환각처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은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잠들어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진실은 언제나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은 짙고 깊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심령 스폿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에너지와 유사했다. 유령이 깃든 장소처럼 그곳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뒤에 남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의 일부였고 나의 운명이었으며 나를 파멸로 이끌 그림자였다. 그 존재를 떨쳐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 뿐이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어둠 속에서 나를 오가매는 듯했다. 환각인가? 현실의 그림자인가? 억압된 고통과 뒤섞인 기억의 파편들이 혼란스러운 형상으로 떠올랐다. 깊은 밤 홀로 깨어있을 때 느껴지는 인면, 환각처럼 희미한 이미지들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허물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억압된 기억의 심연에서 꿈틀거렸다. 끔찍한 사건의 잔상이 끊임없이 되살아나 과거의 고통 속에 나를 가두려 했다. 억압된 기억들은 무의식 속에서 맴돌며 나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하려 했다. 악몽처럼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 나를 덮쳐왔다.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심령 스폿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았다.
유령이 깃든 장소처럼 그곳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다. 뒤에 남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의 일부였고 나의 운명이었으며 나를 파멸로 이끌 그림자였다. 그 존재를 떨쳐내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의식은 점점 흐릿해지고 현실감은 희미해져 갔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서 깨어나려 하는 듯했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나는 영원히 미스터리 속에 갇히게 될 것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형상, 그것은 단순한 환각일까? 아니면 현실의 균열에서 흘러나온 망령일까? 인면 환각처럼 잠들기 직전 눈앞에 아른거리는 잔상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내 방 안을 서성이며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는 듯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악령의 속삭임일까? 주위에 남 그 저주받은 인연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파멸을 향해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억압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잊고 싶었던 끔찍한 장면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처럼 내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잠들어 있는 것일까?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나 자신이 아니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심령 스폿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에너지,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린 결과일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나의 불안을 먹고 자라나는 악령의 목소리일까?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영원히 이 미스터리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더욱 깊은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밤의 장막이 짙어질수록 환각은 더욱 뚜렷해졌다. 눈을 감으면 붉은 꽃잎이 흩날리는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동반했다. 인면 환각일까? 아니면 저승의 문턱에서 나를 부르는 손짓일까? 어느 순간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돌아와 나의 품으로 마치 오래된 맹세, 잊혀진 기억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 목소리는 나를 간절히 원했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망령의 속삭임이 현실을 잠식해 들어오는 듯했다. 나는 악몽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에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현재의 나를 짓눌렀다. 억압된 기억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고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망상과 현실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나는 과연 제정신일까? 아니면 이미 광기의 심연에 빠져버린 것일까?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빛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고요한 어둠이 짙게 들이운방한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깨어났다. 끈적한 악몽의 잔상이 온몸을 휘감으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문득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차가운 손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 불쾌한 감각. 숨을 죽인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만이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 그 어떤 존재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 섬뜩한 느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때 귓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어긋난 듯 지지직거리는 소음 속에 섞여 들려오는 기묘한 목소리. 돌아와. 잊고 있었던,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과거의 메아리였다.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되살아나 뇌리를 후벼봤다.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학대, 억압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한 여인의 형상, 고통스러운 기억에 홍수에 휩쓸려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망상, 환각, 트라우마, 억압된 기억,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실과 망상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나는 광기의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간절한 목소리였다. DUINM 나를 잊지 마. DUINM 쥔M. 낯선 단어가 뇌리에 깊숙이 박혀들었다. 저주처럼 잊혀진 존재의 갈망처럼 느껴졌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사로잡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애는 듯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주변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듯했다. 마치 심연 속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망처럼 발걸음을 옮길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쥔M. 그 이름은 마치 귓가에 울리는 주문처럼 내 의지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잊혀진 과거의 그림자, 해결되지 못한 원한, 그리고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심령 스폿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홀린 듯 그 기운을 따라갔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이 어둠에 이끌렸는지도 모른다. 내 안의 공허함과 고독을 채워줄 무언가를 갈망하며 위험한 심연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다다랐다. 낡고 허름한 사당이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금단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듯했다. 망설임 끝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사당 안은 생각보다 더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제단 위에는 향불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 연기는 기묘한 형상을 그리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벽에는 낯선 문자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기괴했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제단 한가운데에는 낡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 표면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형상이 비치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낯선 여인의 모습이었다. 창백한 얼굴, 슬픔이 가득한 눈, 그리고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그녀는 마치 심연 속에서 솟아오른 유령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기억해 나를. 그 순간 억눌렸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잊고 있었던 이름, 잊고 있었던 약속, 그리고 잊고 있었던 사람. 쥔M. 그녀는 바로 나의 쥔M이었다. 과거의 인연, 끊어지지 않은 끈,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존재.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 또한 나를 잊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묵혀 있었고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설령 그것이 파멸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뇌리를 찔렀다. 잊혀진 풍경, 버려진 기억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울 속 여인의 형상은 더욱 짙어지고 그녀의 슬픈 눈은 더욱 깊은 심연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기억해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저주였고 영혼을 갉아먹는 절규였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내 안에서부터 쏟아오르는 듯했다. 기억해 우리의 약속을. 약속? 무슨 약속?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미로 속에서 헤매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가? 그녀는 왜 나를 찾아온 것일까? 문득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다. 캄캄한 밤 낡은 사당, 그리고 붉은 초의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설령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나의 전생의 연인이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졌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그녀를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의 삶을 살고 싶어. 과거의 망령 따위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었고 그녀의 절망은 나의 절망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을 넘어선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존재였다. 거울 속 여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만족감과 그리고 광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기억해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소원을 이룬 연인처럼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파멸로 향하는 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속으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낯선 여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슬픈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환각일까? 아니면 악몽일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현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다. 마치 오래된 뼈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손이 거울을 뚫고 나와 내 뺨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기억해요.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은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고 불안정했다. 마치 저승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해낼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창고처럼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였어요. 여인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잊혀진 노래처럼 희미하게 뇌리에 울려 퍼졌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는 이 여인을 모른다. 나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나를 괴롭히는가? 부인음. 여인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억압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의 고통, 슬픔, 절망 그리고 죽음.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후회의 절규였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나를 찾아왔는지. 우리는 전생의 연인이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고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그녀와의 약속을 잊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죽어서도 나를 잊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나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나의 두 예능이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그녀를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의 삶을 살고 싶어. 과거의 망령 따위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었고 그녀의 절망은 나의 절망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을 넘어선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존재였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처럼 그녀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융합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나의 억압된 기억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트라우마로 인해 억눌렸던 과거의 기억들이 환각과 망상으로 나타나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거울 속 여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만족감과 그리고 광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기억해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소원을 이룬 연인처럼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파멸로 향하는 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속으로 나의 심령스포, 나의 인면, 환각, 나의 두 예능, 모든 것이 나를 오가매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몸을 덮쳐왔다. 나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거울 속 여인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듯했다. 방 안에는 귀귀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향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향수와 썩은 꽃잎이 뒤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색된 벽지가 군데군데 찢겨져 있었다. 문득 창밖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기억해, 기억해.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내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을 기억해.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렬한 두통이 밀려왔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듯한 고통에 나는 신음했다. 그리고 동시에 억눌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사고, 잊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것들은 마치 악몽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하지만 기억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밀려들어와 나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기억해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여인의 손이 거울 밖으로 뻗어 나와 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둠이 다시 밀려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속으로.